네, 반갑습니다. 이유엽입니다. 11시네요? 좀 늦어졌죠? 제가 지난번 그 한국사의 성격에 대해서 첫 번째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요. 벌써 이게 시간이 꽤 흘러서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는 요약본이고 요 강의에는 복습이 있어요. 지난 시간 뭘 했나, 뭘 공부했나 보겠습니다. 이게 기억나시죠? 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뭐였을까요? 이런 거.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2005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벌써? 그러니까 2005년이면 지금부터 얼마예요? 18년 전에, 20년 전에 벌써,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는 권력이 청와대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 봤더니 아니더라. 그런 얘기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문제인데 우리가 그걸 할 힘이 없다. 이건 대통령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기만을 한 게 아니고 이 당시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가 넘었어요. 촛불 항쟁으로 당선된 지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국민들에게 그걸 기망하거나 어떤 정적인 의도가 있어서 했던 게 아니고 그걸 확인시켜준 게 2018년에 트럼프였어요. 트럼프는 2018년에 4.27 판문점 회담을 하고 9월 달에 북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금강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곧 그러나 보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백악관에서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아예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게 이제 언어로 보면 그 정치인의 언어나 외교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트럼프는 정치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말이 되게 거칠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여의도식 막 기름장어 같은 미끄만 얘기를 잘 안 해요. 그건 이제 수사라 그러는데 외교적 정치적 수사는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문제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트럼프는 그걸 아주 아싸하게 승인이라고 해요. 그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였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통령은 쉽게 말하면 그냥 바지 사장이더라. 이런 거였어요. 왜? 5년 계약직이잖아요. 5년 계약직이에요. 재계약도 안 돼요. 재계약도 안 돼요. 반면에 경제 권력은 세습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실세요? 재벌하고 대통령을 치면 누가 세요? 삼성은 이병철, 이건희를 거쳐서 이재용까지 평생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5년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삼성도 알고 봤더니 재벌이 아니라 오너가 즉 주식을 과반수 이상을 외국 자본이 갖고 있고 그들이 다 월가있더라. 그런 걸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심지어 우리는 군사조건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는데 저 임명권을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 이런 거였어요. 이게 지난번에 그 마지막으로 했던 거예요. 승인이지.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이지만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뭘까요? 주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주권은 주인으로서의 권리,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결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무지하게 살아왔는 걸 보여줘요. 우리는 교육관만 바뀌면 정부만 바뀌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내가 누구를 변명하거나 변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나 여러 같은 기대를 받았지만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거는 최진선 지부장님도 양경수 위원장님도 해보고 싶었지만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요. 그렇죠? 다만 최진선 지부장님이나 양경수 위원장님이나 대통령의 차이는 뭐냐면 그건 지부장이나 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조합원들이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압도적으로 여러 같은 지지와 성원으로
하라고 해도 그게 구조적으로 어렵더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 나면 굉장히 이제 그 힘들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거랑 비슷하면 되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사회 성격이 어떻든 하는 문제는 그냥 비유하면 내가 몸이 하도 아프고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MRI 찍고 다 사진을 갖다 놓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 가정 안 가요. 왜? 큰 병이 있다고 할까봐.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이 이렇습니다. 이걸 보고 나면 암담하죠.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은 두 번째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있는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듣기는 그냥 큰 병 아닙니다. 그건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진실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국 사회 성격이 어렵기도 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다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은 너무 암담한 거예요. 아, 우리가 그냥 공무직만 되면, 우리가 정규직만 되면 좀 될 줄 알았더니 이게 그게 아니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의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벌써 마음이 급해요. 어떡할 거야? 선생님, 저 언제까지 살아요? 대한민국 의사가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면, 선생님, 이제 언제, 얼마 안 남았으면 그걸 뭐라 그럴까? 우리는 그럼 의사 선생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게 틀렸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이제 대체의학을 찾아요. 음파 치료도 있고, 못도 있고, 온갖 데를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대한민국 의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암 전문가로 미국에 교수하고 있는 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대한민국 암 환자가 제일 힘들대요. 서양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들의 세계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대. 근데 대한민국 사람 6개월 남았으면 제가 뭔 잘못이 있었어요? 아니, 뭔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상태가 의학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게 아니고 제가 뭔 죄를 지어서 왜 6개월이냐고. 그걸 의사 선생님 붙잡고 얘기해봐야, 아니, 의사 선생님 뭔 죄가 있어요. 사진이 그렇게 나와 있고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죠. 왜? 그러면 자식은 어떡하고.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된다는 거냐. 근데 지금 그것은 아니, 객관적 진리가 지금 이렇다고 상태가 이렇다는 걸 설명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다 대놓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 듣고 나면 아, 승인 없이, 그러니까 대통령 바꿔봐요. 제가 대통령이 돼도, 양경수 위원장이 나중에 대통령이 돼도 구조적으로 이런 제약이 있다요. 문제는 구조적 이런 제약이 있더라도 이걸 반드시 방법이 있죠.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을 나중에 오늘 결론적인 얘기겠죠? 아니, 그럼 답도 없다는 얘기냐? 답이 있죠. 자, 그 대통령이 그랬어. 권력은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용산이 아니에요. 대통령 뒤에 재벌이 있고, 재벌은 사실은 사장, 대통령은 바지 사장이고, 재벌은 실제 사장이고, 누가 따로 있다고? 회장님이 따로 있다. 그들은 뭘 해요? 주식을 갖고 있죠. 주식을 갖고 있어. 그분들은 어떻게? 사장은 네가 해. 그런데 사장은 경영을 해야 되니까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노조 있으면 단협도 해야 되는데 저 뒤에 회장님은 안 나타나요. 회장님이 원하는 건 뭘까? 네가 어떻게 경영을 하건 난 신경 안 쓸 테니까 수익률만 이 정도 보장해라. 이런 거예요. 회사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그래 SK도 있으니까 나는 수익률 높은 데 투자한다. 우리가 주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럼 주식 투자자들은 유일한 관심이 뭐예요? 주가예요. 배당이에요. 주가 올려주고 배당 많이 해주면 다지. 네가 뭐 비정규직을 다 썼건 노조를 어떻게 탄압했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법을 어기면 네가 처벌을 받지 주주는 절대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게 주주자본주의. 이게 주주자본.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쵸?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 사장이구나. 계약직 사장이구나. 계약직 사장.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뭐가 잘못되면 대통령 물러나라. 이런 거예요. 바지 사장 물러나도 사장은 그대로 있고. 그쵸? 심지어 재벌회장도 감옥을 가요. 이재용도 감옥 갔다 왔죠? 물론 사면 복권되고 다시 복귀는 하죠. 왜? 그 사람이 2대 주주니까. 이재용 일가가 주식을 두 번째로 만약 2대 주주예요. 1대 주주는 월가에 있어요. 미국에 있다고. 태평양 건너. 그 사람들은 감옥 안 가요. 왜? 나는 주식을 갖고 있다 뿐이지 내가 이렇게 저리를 한 게 없어. 그런데 주가를 올리고 배당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이윤을 많이 남겨야 돼. 그러면 알아서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이 주식 팔고 내가 저쪽 주식 파니까. 주식장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여기 시장이 훨씬 커. 대한민국은 한 12번째쯤 돼.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일본, 4등 독일이에요. 순위가. 그러면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독일 주식을 사도 되고 일본 주식을 사도 되고 지금은 일본 주식을 많이 사고 있죠? 주가가 올라가. 대한민국 주가가 2,3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어. 그럼 이걸 경기가 안 좋다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달러가 빠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달러는 어떻게 합니까? 수익성이에요. 내가 여기 이 주식 살 거냐, 저 주식, 상식이잖아요. 봉사활동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구나. 그죠? 근데 이것이, 아, 이게 객관 현실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여야 돼. 이렇다. 어머니, 이게 연골도 안 좋고, 췌장도 안 좋습니다. 거기다 대고 내가 왜 안 좋아요? 그게 아니고 안 좋다고요. 왜 안 좋았는 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예방도 하고 치료를 할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이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천지빛깔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여러분이야 이제 그래 이제 이 간부 아카데미 왔으니까 아 진짜 이렇구나 이런 얘기 처음 들은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조합원도 모르고 비조합원들은 더 몰라요. 이게 문제라고. 뭐라고? 큰 병을 앓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게 힘든데 내 인생의 태클이 누구야? 내 인생의 태클이 다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 짝지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 다음에 자식 새끼가 애를 먹여서 그게 2조 시대의 3종 지도예요. 3종 지도. 그래서 어려서는 아버지 말을 잘 듣고 결혼하면 시아비 말을 잘 듣고 나중에 노후에는 자식 말을 잘 들어. 그래서 독사고 이게 여성들이 운명이다 야. 그러면 내가 어려서 인생이 고달팠던 것은 부모 잘못 만나서 아버지 잘못 만났어요. 우리도 어려서 그런 생각 한 적 있죠? 능력도 안 되는데 왜 나가지고 이 지랄을 하냐. 능력 안 되면 나치를 만든가.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안 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있죠? 그럼 이제 원망의 태생이 누구로 가? 짝을 잘못 만난 거예요. 연말에 동창회를 갔는데 전현이 학교 다닐 때 나보다 훨씬 못했는데 지금 사는 것은 유일한 차이가 뭐예요? 배우자가 누구냐야. 그럼 내 인생의 태클이 쟤야. 내가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반대할 때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노년이 되잖아요? 경로당에 가서 뭔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자식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자식 얘기하고 있어. 자식이 의사다, 자식이 뭔 얘기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면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한 게 뭐야? 자식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아니, 옆집에 걔는 참 저렇게 한대. 우리 집 새끼는 내가 한다고 했는데 왜 저 모양일까? 그러니까 인생이 잘할 때는 부모 탓, 응? 중년에는 배우자 탓, 노후에는 자식 탓. 근데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원인은 그게 아니라고. 그럼 내 새끼는 나한테 효도 안 하고 싶냐? 지도 능력이 안 돼요. 수석 때문에 난 괴로워. 나이가 30이 되도록 대학가에 나가 내가 용돈 주는 나도 서글프지만 그걸 받는 걔는 너무 얼마나 힘들겠냐고. 자기도 버젓한데 직장을 다니고 부모님한테 명절 때 용돈 드리고 싶지. 안 그래요? 우리가 부모가 됐어. 도대체 능력도 안 돼. 왜 나가지고 내가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어디 그래요? 어디 그렇냐고. 그러니까 이게 뭘까?
진단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의사가 오진을 하는 것이 최악이에요.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이 거꾸로 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진단이 이렇다는 거다. 그런데 엉뚱한데 화풀이해갖고 대통령 8번이나 바꿨는데 내 팔자가 안 바뀌어. 그럼 9번째 뽑는다고 될 것 같냐? 10번째 뽑는다고 될 것 같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두 번째 얘기인데, 그게 아버지 탓도 배우자 탓도 새끼 탓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요.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위임을 한 거예요. 우리 권한을 네가 잘해보라고 위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 사람들 거짓말 했겠어요? 저건 지가 못하는 걸 다 저렇게 구라를 깎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래, 시장으로 넘어가. 시장이 누구냐? 외국 자본이래. 외국 자본의 42%가 월가에 있대요. 대주주가 걔들이. 2대 주주가 재벌인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은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한 주도 없다고. 왜?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자연인이에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어디 갔어요? 감옥 가거나. 대부분 감옥 갔어요.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랬죠? 문재인 대통령만 감옥을 안 가요. 왜?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는데 이분은 규정대로 한 거예요. 법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처벌할 게 없어. 대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세상에 5년 동안 시동 걸어놓고 왜 버스가 안 가냐. 시동은 걸려놓고 공공보험 비정규직을 없애겠습니다 했는데, 말은 없애겠다 했는데 못 없앴네? 그래서 이제 성질급한 우리가 야, 운전기사를 바꿔야 되겠다. 그 화끈한 애로 그래 윤석열 바꿨더니 버스가 뒤로 가죠? 지금 아주 환장해 지금. 1년 반 동안 버스가 앞으로 가라 제일 바로 이게 지금 오후에 더한 놈이 나타났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해야 될 거냐면 운전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운전수 책임도 있어요. 책임도 있다고. 우선 당장은 버스가 후진하고 있으니까 야, 저거 어떻게 좀 차 좀 막아봐라. 그게 급한 건데 지금 구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딴 사람 바꿔도 이재명 아니라 그보다 훨씬 센 사람을 바꿔놔도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어떻게? 버스가 뒤로는 안 가겠지만 앞으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겠다. 왜? 핵심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운전기사는 신호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관제센터에 누가 있다고? 오너가 있다고. 그럼 왜 문재인 대통령 안 간 거냐? 신호가 안 바뀌어서. 신호 위반하고 가면 나중에 감옥 가.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신호 지키고 아주 범생이로 대통령을 한 거예요. 차에 타고 있는 우리는 복장 터져 죽겠는데 야, 좀 없을 때 대충 좌회전을 하든가 행인이 없으면 가야지. 왜 5년 동안 법만 지키고 있냐? 그러다가 감옥 갔어요. 선의로 해석하는. 그러다 감옥 갔다고. 승객들이 그냥 가라고. 뭐라고? 옆에 타고 있는 여보 그냥 가. 갔더니 딱지는 나한테 오지? 가라고 했던 국민은 책임을 안 지고 간 운전기사만. 그게 여러분이 지지했던 대통령 감옥 갔는데 우리가 감옥 갔어요? 따지면 이렇다는 거야.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법 지킨 거예요. 여러분 곧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5년 기다렸네. 근데 어떻게 신호가 5년 동안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깜빡이는 좌측인데 왜 버스가 자꾸 오른쪽으로 신호가 우회전밖에 안 된다고.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호가 중요하다. 신호가 중요하다. 왜?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또 성질이 급하네. 그러면 신호를 어떻게 하면 바꿔? 교통관제센터 어떻게 돼? 그걸 장악해야 돼? 장악해야 돼. 어디 가서? 월가에 가서. 여권도 없는데요. 두 번째는 미국 대통령 선출권이 우리한테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우리는 선출권이 없어. 그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죠? 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이건 바지 사장이고 경제적으로는 사장이고 군사적으로는 이미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보여드리려고. 표지 안 보셔도 돼요.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구조가,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데 실제 그러면 진짜 그러냐, 아니 사진 찍어보니까 그렇다는데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먼저 했어.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척추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1953년 8월 8일이에요. 8월 8일이 언제냐면 어디 뭐 별칭가 뭔가 있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당시 외무부 장관하고 미국 외무부 장관이 한미 동맹이란 걸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때 53년 8월 8일이면 전쟁이 끝난 게 53년 7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은 어떤 거냐면 한국 전쟁이 끝났어. 근데 전쟁이 끝났으면 그 당시 이승만 정부는 뭐가 제일 최대의 현안이었겠어요. 3년 전에 전쟁이 나가지고 부산까지 밀렸는데 미국이 와갖고 겨우 된 거예요. 그럼 미국이 떠나면 어떻게 돼?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는 어떻게든지 방위 조약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조인을 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의 모든 국무위원이 뒤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뒷날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영어로 쓴 거예요. 당시 영어를 알아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 당시의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드디어 이제 안심이다. 미국이 떠나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가, 한미동맹 역사가 무슨 뜻이에요? 만일 이게 없었더라면 이때 이미 이승만은 물러났어야 된다. 왜? 전쟁 나고 한강다리 끊고 도망간 게 이승만이에요. 3년 동안 국민들은 개고생했는데 쟤는 아무 피해가 없어. 그럼 이승만은 이미 저때 탄핵되거나 물러났어야 마땅한데 이승만 정권을 1960년 4.19 때까지 살려준 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었다요? 정권 편이었대요. 우리 국민을 위했다면 이승만 같은 애는 안 되고 더 민주적인 대통령을 뽑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를 지원한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승만 정권을 1960년까지 7년 동안 또 이승만 시야에 살았던 거예요. 또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뭐라고? 바지 사장이고 오너가 저거라고. 저 때도 미국이 뒤를 안 봐줬더라면 됐다고. 미국이 뒤로 안 봐줬다면 이미 이승만은 그때 끝났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이게 대한민국 역사라고 그 뒤에도 확인이 돼요. 1960년에 이승만 독재 항일 4.19 혁명을 했는데 미국은 지지를 안 해요. 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그들이 자기 말을 안 들을까 봐. 미국 눈치를 안 보고 자기 쪼대로 하겠다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죠? 사장이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내 말을 안 듣고 나는 국민 편을 들겠다. 어떡한다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 새끼 감옥 보내야 된다 이런 거죠? 박정희가 쿠데타래요. 4.19에서 이제 1년 동안 잠깐 민주의 봄이 왔는데 박정희가 군사투표 해놨는데 이미 알았어, 미국. 왜? 작전 지휘권을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쿠데타한다 몰랐겠어요? 알았지. 심지어 장면 총리가 미국에 연락을 해. 반란이다. 반란이죠? 반란이잖아. 왜? 선출된 총지를 지가 탱크 몰고 끌어안친 거 아니에요. 그럼 저건 쿠데타고 반란이죠? 반란이잖아요. 그럼 반란군을 진압해 줘야 되는데 미국은 반란군을 편들어. 이 얘기죠? 그래서 4.19는 미완의 혁명을 끝나요. 누구 때문에? 이것이 주는 게 뭘까? 결정적일 때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회장님이야. 사장선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안 나타나. 사장선 해결이 안 돼. 그럼 누가 나타나? 회장. 저걸 우리가 28년 전에 겪었어요. 그게 뭐예요? 28년 전에 겪었어. 28년이 1998년이에요. IMF. 무슨 뜻이야? 이제는 쿠데타를 하는 게 아니야. 왜? 군사 독재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을 빼. 돈을 빼. 김영삼 정권이 궁지에 올려가지고 사장이 그때 김영삼 정권이 했던 게 뭐야? 비정규직 날치기 했어. 1990년 12월 26일 날 비정규직 날치를 통과를 시켰는데 민주노총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김영삼 사장이 노동자를 해고하려 하다가 지가 해고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사장이 아무것도 못해, 구조조정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장님이 돈을 빼. 그게 뭐야? 외환위기야. 달러를 뺐다고. 그게 왜? 대한민국 한국은행권은 대한민국에서만 통용이 되지. 대한민국 밖에 가면 휴지조각이에요. 외국인에서 물건을 사고 팔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죠? 달러가 빠져. 그게 환란이에요. 외환위기. 무슨 뜻이라고? 회장님 언제 나타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평소에는 사장선에서 해결해. 근데 사장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어떻게? 사장을 바꿔. 이렇게 8번을 바꿨다고. 사장만 8번 바꿨어. 누구는 안 바뀌었어? 회장님은 안 바뀌었어. 그 얘기. 자, 그랬구나. 전두환도 똑같았구나. 이런 거예요. 80년 5월에 잠깐 봄이 왔는데 그 봄이 어떻게 사라져? 전두환이 쿠데타를 해요. 그럼 지휘권이 미국이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80년에 막 들고 일어났는데 그냥 들이 누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양민을 학살을 해.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80년 5월을 겪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반미란 게 없었어요. 왜 반미가 없었을까? 대한민국은 하마터면 1950년에 사라질 뻔했는데 미국이 와고 그나마 대한민국을 지켜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정권이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 미국을 고마워했고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만 흔든 게 아니라 성조기도 같이 흔들어. 심지어는 이스라엘기도 흔들어. 이스라엘 16대 부족 중에 하나가 당군이래. 지구상에서 성조기하고 이스라엘기 들고 시위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그런 나라예요. 아직도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 미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공산국가 됐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미국에 이의를 제기한 게 5.18이에요. 대학생들이 미 문화원을 들어가. 광주 학살 진상규명하고 미국도 사과해라 그래. 그때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갑자기 미국 문화원을 왜 쳐들어가냐. 그게 1984년이었어요. 얼마 안 됐어. 40년도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미국은 우리한테는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는 대부분이죠. 미국을 고맙게 생각해요. 미국 나쁜 놈이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미제가 나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가 대부분이죠. 근데 현실은 그래서 이제 반미가 시작됐다는 거니까 반미는 뭐예요? 역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상호방위조약인데 이게 언제 됐어요? 70년 됐어요. 상호방위조약의 핵심이 당시 이승만 정권이 하도 저걸 해달라 그러니까 바짓가랑이가 붙잡고 매달리니까 미국이 해주는데 단서를 2개 달아. 1. 대신에 이게 표현을 봐보세요. 내가 군 작전 지휘권을 내가 갖는 건데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 한국은 유해무상 시야에 있어서 일방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 이게 뭐 작전 지휘권이 군사 주권이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저게 외교적 표현이에요. 어쨌든 뭘까? 너희는 우리 지휘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60만 대군이건 군사력이 세계 6인데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세계. 내가 회장이다 이런 뜻이야. 네가 사령관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모두 하지만 결정권은. 근데 더 중요한 조항이 있어요. 2번째가 자동 개입이 아니에요. 방위 조약이라는 것은 한국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바로 도와준다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당시 미국은 1950년에 9월 달에 한국전에 참여해가지고 53년 7월 달에 철수할 때까지 미군 병사가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병사보다 한국전에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 입장에는 내 새끼가 뭐 때문에 저희가 죽어야 되냐. 그러니까 시민들은 빨리 철군하라요. 그리고 다시는 극동에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왜 우리 새끼가 죽어야 되냐.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 입장에 내가 시민
세금 내고 내 새끼가 왜 거기가 죽어야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빨리 철군하라 했어. 그래서 미국은 저걸 안 맺으려고 그러고 이승만 정권 하니까 대신에 야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뭔 얘기야? 전쟁 났는데 의회에서 갑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대가 참전을 안 한다. 야. 저렇게 단서를 달았어. 그게 저게 뭐예요? 사실은 안전장치가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일이 생기면 바로 와야 일이 되지. 우리한테 자 와주세요 그랬더니 논의 좀 해보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데 결정력은 따로 있어요. 사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미국의 육군 해군 본부는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에 허용하고 미국은 그냥 네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수락한다요. 이거 황당한 얘기 뭐예요? 평택 미군 기지도 동해안에 미국 함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미국은 권리고 우리는 뭐라고?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평택 미군이 사드도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사드를 왜 배치하냐고 그러는데 야 조약을 봐봐. 조약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70년 전에 당시에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도 없고 그 당시에 국력이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문제는 지금은 군사력이 세계 6등, 경제력이 세계 12등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바꿔야지. 우리가 13년 전에 우리는 학교에서 호칭이 아줌마였어. 지금은? 선생님이요. 왜? 아니 우리 힘이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달라졌으니까 우리는 지금 노조를 갖고 있고 너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보장은 나와야 돼. 왜? 그게 불성실 교섭이야. 노조가 없을 때는 답이 없어요. 아줌마 여기 교장실 청소 좀 하고 가야 돼. 저 끝나고 잡초 좀 뽑고 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장 선생님이 채용권을 갖고 있어요. 싫으면 관두든가. 그때는 채용권이 교장 선생님이 갖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나가다가 사용주가 잠깐 뭐세요? 저 교장실 청소 좀 그러면 저 밥하러 왔는데 채용권이 사장이라고 사장. 지금은 저기 돌았나 이러죠. 아줌마 그러면 너 집 개가 짖냐 그냥 가지. 여사님 그래도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선생님은 왜? 요거 좀 해주면 안 돼요? 그거 부당노동행위예요. 저 11월 11일 날 노동자 때 몇 명이나 가요? 그거 부당노동행위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수라도 사주려고 그거 물어보는 게 부당노동행위예요. 왜? 노조활동에 관여가 개입하면 그게 부당노동행위라고. 어떻게 지부에서 공문 한 장 받아보시려고? 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냥 아줌마 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아줌마인데 우리는 이미 아니 우리 어떻게 20년을 근속해도 월급이 똑같냐? 그게 뭐예요? 근속수당을 신설해라 해요. 없었어 옛날에는. 지금은 수당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돼? 그렇죠? 그건 뭐라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도 옛날이 아니면 70년 전에 우리가 너무 힘이 없고 어쩔 수가 없어. 그랬다 쳐.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 조약을 보고 있으면 저게 정상적인 나라 간의 조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권리를 갖고 우리는 의무를 하는데 이게 말이 돼? 아니 내 땅에 우리 바다에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오는데?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한미동맹 자체가 옛날에는 나라 정권을 지켜주는 동맹, 지금 뭔지 아세요? 한미동맹은 이익이 아니고 아니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할 때 국익을 따지고 이제 이익이 아니라 뭐라고? 우리는 지금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지켜야 된대. 이게 뭐라 그래? 너나 잘해라 이런 거예요.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야 된대요. 뭐라고? 너나 잘하라고. 네가 지금 남 얘기할 때냐? 그렇잖아요. 우리 코가 속자고 지금 답이 없어갖고 쩔쩔매고 있는데 야 우리는 부채 때문에 지금 건설 현장은 일이 없어갖고 난리인데 그런 얘기를 짜잔하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 지금 세계와 자유와 평화 중요하니까 지금 외국에 원조를 해. 그럼 뭔 생각이 들겠어요? 저런 미친놈이 없네 이러겠죠? 근데 이미 한미동맹 어떻게 됐어? 애초에는 우리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지켜주라 이런 건데 지금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됐어? 우리가 12쯤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지구를 지키자요. 왜요? 지구상에 그 외무부가 없는 나라, 국방부가 없는, 외무부가 없는 나라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저 히말라야 부탄이라고 거기는 국방부도 없고 외무부가 없어요. 왜? 외교권, 국방권을 인도가 갖고 인도의 보호국이에요. 인구가 한 80명밖에 안 돼. 조그만 나라예요. 군대가 없어. 그 중국하고 막 충돌이 생기면 인도군이 출동해요. 외무부가 없어요. 부탄이 외무부가 없고 미국도 외무부가 없어요. 미국은 외교부가 없어요. 미국은 어떤 부서에서 외교 업무를 봐요? 국무부에 봐요. 국무부가 뭘까요? 옛날로 우리로 치면 내무부예요. 뭔 뜻이에요? 미국은 2차 세계 지구를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가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오는 것은 다른 나라에 간 게 아니라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 관리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독수리 오용제예요. 지구를 자기가 지켜야 돼. 문제는 뭐냐면 그 지구를 지키는데 동참하는 게 한미동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를 지킬 생각도 없고요. 능력이 되면 지키겠는데 지금 국내 비정규직도 어떤 못 하고 있어요. 어? 농민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 우리가 뭔 지구를 지키냐고. 이게 웃기는 꼴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한미 동맹이 척추는 왜? 미국이 그 권한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그 권한을 미국한테 위임했고 미국은 수락한다. 그러면 이제 상식이 드는 생각, 저거 이제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당연히 바꿔야 돼. 왜? 옛날이야 우리가 원체 힘이 없으니까 그거 다쳐. 근데 이제는 바꿔야죠. 바꿔야죠. 아니 우리는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옛날에는 뭐 전국 노동자들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지. 근데 당연히 11월 달 가면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왜 신입 조합원이 거기 왜 가요? 그랬더니 잠깐 앉아봐라. 이제 면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노조가 어떠고 우리가 노조를 만들기 전까지는 아줌마의 그 얘기를 얘들은 몰라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 가야 안 쓰겠냐? 똑같죠. 할머니 집에 왜 가야 되는데? 야 할머니 집에 왜 가야 되는데? 세뱃돈 받으러. 그게 아니고 앉아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뭐라 그래요? 포로 자식이라고 해요. 역사를 모르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설명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 민주화의 결정적인 대목에 쿠데타가 나가요.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대목에 달러를 빼보는구나. 그 얘기죠? 아니 실세란 게 그거예요. 사장도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그래 그냥 동의한다 라고 사인을 했더니 사장이 해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협이 무효가 돼요. 그 얘기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얘기죠? 자,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그 얘기는 핵심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핵심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정자도 제 뜻대로 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한미동맹. 동맹이란 이름으로 주권을 저기다 위임해버렸다고. 그럼 사실 이걸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동맹의 반대가 뭘까요? 비동맹.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동맹체제에 살았어. 그러니까 비동맹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구나. 한 번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나서부터, 여기 계신 분 다 53년 이후생이에요. 그럼 뭔 얘기예요? 나서부터 한미동맹이었대. 지금도 한미동맹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나서부터 계속 그 체제에 있었고, 한 번도, 그러니까, 노조가 없을 때는 답이 없어요. 아줌마, 여기 교장실 청소 좀 하고 가. 저 끝나고 잡초 좀 뽑고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장선생님이 채용권을 갖고 있어요. 싫으면 관두든가. 그때는 채용권이 교장선생님이 갖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나가다가. 사용주가 잠깐 보세요. 저 교장실 청소 좀. 그러면 저 밥하러 왔는데? 채용권이 사장이라고, 사장. 지금은 저기 돌았나 이러죠. 아줌마 그러면 누 집 개가 짖냐 그냥 가지. 여사님 그래도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선생님은 왜? 요거 좀 해주면 안 돼요? 그거 부당노동행위예요. 저 11월 11일 날 노동자 때 몇 명이나 가요? 그거 부당노동행위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수라도 사주려고. 그거 물어보는 게 부당노동행위예요. 왜? 노조활동에 관여가 개입하면 그게 부당노동행위라고. 어떻게 지부에서 공문 한 장 받아보시려고? 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냥 아줌마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아줌마인데 우리는 이미 아니 우리가 어떻게 20년을 근속해도 월급이 똑같냐? 그게 뭐예요? 근속수당을 신설해라 해요. 없었어 옛날에는. 지금은 수당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돼? 그렇죠? 그건 뭐라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도 옛날이 아니면 70년 전에 우리가 너무 힘이 없고 어쩔 수가 없어. 그랬다 쳐.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 조약을 보고 있으면 저게 정상적인 나라 간의 조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권리를 갖고 우리는 의무를 하는데 이게 말이 돼? 아니 내 땅에 우리 바다에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오는데?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한미동맹 자체가 옛날에는 나라 정권을 지켜주는 동맹, 지금 뭔지 아세요? 한미동맹은 이익이 아니고, 아니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할 때 국익을 따지고 이제 이익이 아니라 뭐라고? 우리는 지금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지켜야 된대. 이게 뭐라 그래? 너나 잘해라 이런 거예요.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야 된대요. 뭐라고? 너나 잘하라고. 네가 지금 남 얘기할 때냐? 그렇잖아요. 우리 코가 속자고 지금 답이 없어갖고 쩔쩔매고 있는데, 야 우리는 부채 때문에 지금 건설 현장은 일이 없어갖고 난리인데 그런 얘기를 짜잔하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 지금 세계와 자유와 평화 중요하니까 지금 외국의 원조를 해. 그럼 뭔 생각이 들겠어요? 저런 미친놈이 없네 이러겠죠? 이미 한미동맹 어떻게 됐어? 애초에는 우리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지켜주라 이런 건데 지금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됐어? 우리가 12쯤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지구를 지키자요. 왜요? 지구상에 그 외무부가 없는 나라, 국방부가 없는, 외무부가 없는 나라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저 히말라야 부탄이라고 거기는 국방부도 없고 외무부가 없어요. 왜? 외교권, 국방권을 인도가 갖고 인도의 보호국이에요. 인구가 한 80명밖에 안 돼. 조그만 나라예요. 군대가 없어. 그 중국어 막 말리는 시위가 더 밉다 그랬거든. 때리는 사람이 시어머니인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구상에 200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지키고 있는 극소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보통 국가들은 다 동맹이 없대. 우리는 동맹 없이는 무엇이 안 된 줄 알았더니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는 야 누구는 군사력이 6위에다 세계가 12위쯤 되는데 뭔 그런 걸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우리는 한 번도 다른 세상을 안 살아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노조 안 하는 사람한테 야 노조 해야 된다고 노조가 정말 좋은 거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겁나고 두렵죠. 왜? 한 번도 안 해봤어. 우리 현장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바보야. 다 노조를 하고 이게 헌법에 나와 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용어가 뭐냐면 이거 커플이 깨진다고. 이거는 뭐 위험을 최소화하자는데 왜요? 그 디커플링이요. 이게 커플이에요, 커플. 응? 우리는 디커플링을 잘 모르는 커플링을 잘 알아. 왜? 반지가 다 그거잖아. 둘이 커플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영어 D는 탈, 그게 아니다, 깨졌다 이런 뜻. 커플이 깨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제 디커플링 하겠다고 했는데 설리반이 누구냐?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여기서 합시다. 이 사람이 올해 4월달에 이메일해. 우리는 중국과 커플을 깨자는 게 아니고 중국에 너무 의존했더니 중국이 이제 2등 먹어갖고 우리를 추월하게 했다. 뭐라고? 1, 2등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는 저 밑에 있던 신발 공장에 신발이나 만들고 있던 애들이 이미 세계 2등이 되어갖고 내 지금 1등 지위가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우리는 다변화를 해본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중국이 인건비가 비싸고 땅값이 싸니까 거기다 다 공장을 지었는데 이러다가 중국 2등 되어갖고 이제 중국 갖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중국도 공장을 짓지만 본국에도 짓고 다른 나라 골고루 해서
위험을 분산하자. 그게 뭐라고? 디리스킹. 리스크가 위험 요인.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반도체 같은 거는 안보의 관점에서 기술줄 좁혀갖고 하는 것이 중국과 무역을 안 하려고 한 게 왜? 미국은 중국에 막대하게 투자를 했고, 왜? 애플 공장도 중국이 제일 큰 게 있고, 투자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국과 판을 깨자는 게 아니다, 야. 심지어는 월마트의 물건이 60%가 중국산인데 중국과 안 논다 그러면 미국 소비자가 어떻게 되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거예요. 작년에 미국과 중국이 사상 최대의 교역을 했대요. 사상 최대의 교역. 이게 뭐가 대비가 돼요? 우리나라는 윤 대통령 되자마자 탈중국이었어. 우리는 중국 안 논다고 했어. 미국은 뭔 얘기예요? 미국은 1, 2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2등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지 2등을 빼겠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중국과 안 논다요. 이게 뭐라고? 혼자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세상에, 그러니까 미국 상무 통계나 중국 이 세관총, 우리는 관세청의 통계는 좀 다른, 한 4천억 가까이 떼돈을 본 거예요, 중국이. 이미, 근데, 그래서 국무장관도 5년 만에 중국 가고, 재무장관도 가고, 상무장관도 7년 만에 가. 뭐야? 둘이 안 논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뭐라고? 냉전도 아니고, 뭐라고? 1등, 2등이 서로 1등을 차지하려고. 1등이 2등을 견제하고 있고, 2등은 왜 그냐?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2등인데 갑자기 나는 1등 편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한미 동맹이라서. 뭐라고? 글로벌 동맹이라고. 우리가 뭐라고?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뭔 글로벌 동맹이냐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거예요. 사우디는 전통적인 미국의 침해 국가인데 중국에 중재했고 앙숙인 여기가 순위파 시아파예요. 7년 만에 수교를 했는데 중국이 해요. 옛날엔 다 미국이 했어. 뭘까? 이미 미국의 시대가 갔다는 거예요. 사우디 같은 나라도 알고 봤더니 미국과 군사동맹이 없어요. 그래서 사우디도 왜 이랬을까? 사우디 원유를 4분의 1을 중국이 사가요. 최대 고객이에요. 사우디가 세계 최대 원유 산유국인데 사우디 원유의 4분의 1을 누가 사가? 중국이 사가. 중국이 최대 고객이래. 그럼 물건 파는데 뭐 이념 딸릴 거예요? 내 물건을 많이 사주는 사람이 장땡이지? 심지어 브라질도 그렇다는 거예요. 브라질은 중국하고 거래하는데 달러 안 쓴대. 달러를 안 쓴대.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브라질 지도를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브라질이 남미의 2분의 1이에요. 우리는 브라질이 뭐 축구나 좀 잘하고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브라질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면적이 세계 5번째고 인구가 2억 1천만이고 세계 7위고 포르투갈 사람은 세계 최대 국가고 카톨릭 신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근데 우리는 브라질을 우습게 하지. 중국도 우습게 하잖아요. 이미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세계의 대세가 이렇다. 중동의 제일 큰 나라가 면적이 넓은 나라가 사우디고 남미가 브라질이란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미국의 영국의 시사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잡지예요. 근데 이 잡지가 올해 4월 달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냈는데 유엔의 200개 나라 중에 유엔에서 성향이 확인된 191개를 했더니 미국이 작년에 러시아가 전쟁이 나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니까 러시아 제재를 했는데 놀랍게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나라가 52개밖에 없더래요. 심지어는 러시아 제재에 반대한 나라가 12개고 절대 다수는 우리는 러시아 편도 우크라이나 편도 아니다. 그냥 싸우지 말아라. 이게 끝이더래. 심지어는 이 비동맹, 비동맹이 뭐예요? 어느 편도 아니다에 사우디도 있고 이스라엘도 저기에. 놀랍게도. 이스라엘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좋아요. 이스라엘은 러시아 원유를 수입했어요. 놀랍게도. 이 사실을 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우방국, 미국의 친서모국이 뭐냐면 다 유럽 나라예요. 왜? 유럽은 러시아가 이웃에 있어서, 아니, 우크라이나 쳐들어,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어떡하냐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가 쳐들어올까 걱정이세요? 그런 걱정은 참 1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유럽은 안보 위협을 느끼죠. 왜? 우크라이나 넘어가 동유럽이고, 그 넘어가 어디예요?
서유럽이니까.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저렇게 하듯이 우리도 쳐들어온 거 아니야? 유럽 나라들 대부분인데, 놀랍게도 아시아 나라 중에 두 나라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대. 어딜까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도 러시아와 계속 교역을 하고 있대.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 모범생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현대자동차 유럽 최대 공장이 모스크바에 있는데 유럽 현지 공장이 제일 큰 게 모스크바에 있어요. 어떻게 돼? 공장 돌리지도 못해. 한 푼도 못 벌렸어. 초코파이를 제일 많이 팔아먹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이제 어떻게 해요? 중국산이 다 대체해야지. 중국산 짝퉁이. 이게 왜 이래야 되냐? 왜 이래야 돼? 전쟁을 찬성한다가 아니라 전쟁 하지 말아라 이런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무기를 파는 것도 아니고 초코파이를 팔겠다는데.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세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보는 데는, 야, 아시아에 네가 갑자기 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와가지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 지금? 북유럽하고 우리가 관계가 있는 건 노르웨이산 고등어 먹고 있는 게 없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듣는 얘기는 대부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인용을 이끄는 거예요. 이게 보수적인 잡지예요. 보수적인 잡지가 저렇게 얘기한다. 가령 진보가 얘기하면 쟤도 좌파구나 이럴까 봐. 그래서 이게 상식이고 우리처럼 막 동맹만이 살길래 글로벌이다 이런 나라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네가 갑자기 거기서 왜 나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미국은 원래 건국부터 그 생각했어요. 지구는 내 거다야. 근데 지구가 네 거냐? 우리는 뭐라고 했다고? 지구는 우리 거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은 거기 동의한 적이 없어요. 나는 외국을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외국이 글로벌이네? 아니 우리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어디 붙은지도 몰라. 우리는 지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듣는 얘기는 뭘까? 어쨌든 브레인 스토밍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장관은 다른 상상을 해야 되는데 상상 자체가 안 되니까. 브릭스는 뭐냐면 우리는 다 G20만 알고 있는데 이게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남아프리카인데 이 나라들이 각 대륙의 대표예요. 그런데 올해 8월 달에 6개 나라가 가입했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미 5개 나라가 전 세계 인구의 42%고 G7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G7이 어디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태리, 일본이에요. 이 7개 나라가 다 어떤 나라예요? 독일, 일본, 이태리는 2차 세계대전 일으킨 나라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는 다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전쟁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 나라를 허선진국이라고 그러고 마치 G7이 모든 걸 낫냐? 이미 그렇지 않고 G7보다도 브릭스가 훨씬 세단다. 근데 올해 8월 달에 6개 나라가 신규 가입을 해갖고 이제 이게 되어졌대. 세계 GDP의 29%, 원유 생산의 46%, 인구의 46%, 원유 생산 43%, 세계 수출의 29%. 이게 브릭스래. 뭐라고? 폐쇄가 어디다는 거예요? G7은 기우는 해고, 브릭스가 떠오르는 해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됐대. 근데 우리나라는 G7은 주요 뉴스인데 브릭스는 나오지를 않아요. 뭔 얘기일까요? 국내 언론은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는데 외신은 온통 미국 편향이에요. 왜? 다른 쪽 뉴스를 전하면 뭐가 되니까?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인용하는 자료도 러시아, 북, 중국 자료를 절대 인용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너 빨갱이야. 그러려면 평양 와 이러니까. 그 어떻게 돼? 영국의 주요 잡지가 이렇게 나왔고 미국도 이렇게 얘기하더라. 두 번째, OECD 기록이 이렇다. 뭐라고 돼 있어? 이미 GDP 기준으로도 2012년에 역전이 이루어졌고 2028년, 5년 후에는 브릭스가 34%, G7이 28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이미. 그러면 아주 상식적이에요.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어디랑 친해야 되겠어? 그런데 저기를 우리나라가 가입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승인이 안 되는 조건이 뭐냐면 동맹을 하면 안 된다. 동맹이 뭐냐면 편먹고 있으면 안 된다. 여기 가입한 나라들은 어디하고도 동맹이 없어요. 우리는 동맹이 뭐냐? 우리는 미국의 따까리 한 편이니까 안 끼워준다. 이해가 되세요? 네. 현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대세구나. 흐름이 이렇다는 거구나. 봤어요?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어요? 혼자? 나 홀로. 나는 중국과 안 논다.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근데 왜 이게 깎아볼까요?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영업사원 영업을 이상하게 해. 왜? 제일 많이 팔아주는 고객하고 이제 안 논대. 이건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에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죠. 왜? 중국이 수교일을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이에요. 제일 돈이 많이 벌어준다고 전달한대. 아니, 왜 갑자기 안 노냐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통상국가예요. 전체 GDP의 45% 가까이 수출인데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안 돌아가요. 경제의 원인이 뭐예요? 중국하고 아니 우리가 장사를 한다 쳐봐. 이게 최대 고객이야. 근데 얘가 보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팔아. 그럼 뭐가 돼? 창사 문 닫는 거예요. 문 닫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게 지난 10월 10일 날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정말 쇼킹해요. 올해 성장률이 일본 2.0, 한국 1.4. 한국이 1점대인 건 뭐냐면 이게 코로나나 외환위기 때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뒤진 것은 역사상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1980년. 80년 언제? 79년에 박정희 죽었어. 엊그저께 추도식 하죠? 그 79년 10월 26일에 죽은 거예요. 왜? 그때 대경제 위기가 나가지고. 그리고 전두환이 쿠데타한 게 80년이에요. 그때 한 번 있었고. 두 번째가 외환위기 때. 1980년, 1998년에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데. 지금 역사상 세 번째라는 거. 역사상 세 번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 만에? 1년 반 만에. 1년 반 만에. 세계 13위에서 세계 200위권이 됐어. 그럼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 영업사원을 해고해야 정상인 거예요. 왜? 영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장이 나라가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떡하고. 5년짜리 사장을 계약직을 데려왔는데, 얘가 영업을 이렇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가게 문 닫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탄핵을 주장하는 게 그 얘기인 거야. 네가 말하는 게 기분 나쁘고 네 처는 더 재수 없다. 네 처가 재수 없어도 우리 가게만 잘 되면. 그렇잖아요? 약간 가오는 떨어지지만 야, 너 사장 부인 그렇다면 약간 가오는 떨어질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어쨌든 사장이 그래도 영업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 영업 잘하라고 데리고 온 거지. 그 마누라 보고 데리고 온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이 가능한데 뭐라고? 영업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짝지가 저러기엔 더 재수 없는 거예요. 예전 그런 거죠? 예전에 그래. 예전 속담에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저런다고 했어. 이해하셨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저러고 있는데 왜 저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보고 윤이 또라이다. 윤을 다른 사람 바꾼다.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저러고 있다고? 윤이라는 바지 사장은 회장님 보기에는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장도 싫어요. 무슨 얘기야? 삼성도 SK도 싫은 거예요. 왜? 아니 반도체 보호법을 하는데 왜 우리만 투자를 못하게 하냐. 내가 지금 중국에 이만큼 투자를 해놨는데. 두 번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하는데 왜 한국산 전기차만 보조금을 안 주냐냐. 그러면 바지 사장이 가서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회장님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들 입장에서 속 터져 죽으라고 한 거예요. 뭐 저런 놈이 있냐. 회장님 입장에서는 저렇게. 왜?
국민이 죽어나가건 말건 어쨌든 회장님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런다고. 그래서 당연히 바지 사장은 그나마 괜찮은 놈 앉혀놓으면 그래도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사실은 중국,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저쪽에서 하도 회장님이 저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 대통령, 우리 영업사원은 그럴 생각이 없어. 중국을 한 번도 안 갔어. 한 번도 안 갔죠? 한 번도 안 갔어. 왜? 영업을 하려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은 비행기 타면 2시간이나 가버려요. 미국은 하룻밤 걸려.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안 가냐고. 왜 안 가냐고. 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지 자존심이 중요하냐고. 가오가 중요해? 가오가 중요하냐고. 노조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존심 상하고 가오가 깎이더라도 진짜 성질 같은 거 확 불질러보고 싶으면 조합원들이 이 정도 합의합시다 해야 돼요. 그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우리는 권한을 조합원으로 위임을 받았지 노조가 내게 아니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우리가 권한을 위임했지 대한민국 네 게 아니요. 이게 네 사기업이야? 사기업이냐고. 네 지분 하나도 없어. 5년짜리야. 겨우 0.73% 겨우 이겼어. 근데 왜 대한민국은 네 것처럼 생각하냐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사실 회장님까지 바보야. 너 혼자 충성하면 잘 나갈 것 같지? 너 엄마 임기 끝나고 바로 깜빵이야. 세상에 안 보여. 전임자들 안 봤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너무 답답하죠. 그렇죠?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사장 빨리 바꿉시다. 중요한 건 뭘까? 사장을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떤 사장을 앉혀놔도 그 사장은 권한이 한계가 뻔하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라고? 그래, 오너가 저기 있다는 거다. 이 관계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느냐, 해결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사장만 바꾸면 된다를 37년 동안 해왔어요. 어떻게? 87년부터 대통령 8번 바꾸는데 다 똑같아. 그럼 우리가 어디에 대한 교훈 뭐예요? 아, 사장만 바꾸고 된 일이 아니구나.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이 물론 나쁜 놈도 있고 그나마 좀 선하고 좋은 사장도 있죠. 제일 좋은 사장님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왜? 하나도 교통 신호 자체를 위반한 적이 없다니까. 딱지를 한 장도 안 떼서 5년 동안. 그러니까 뭘까? 모범 운전수예요. 모범 운전수. 베스트 드라이버.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요령껏 위반 좀 하라고. 적당히. 네가 좀 욕을 먹더라도.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그냥 요령껏 좀 하라고. 요령이 없어. 국민이 보기에는 네 가오가 중요하냐? 어떻게? 야, 국민이 지금 야 휴게소는 아닌데 지금 소비물 하고 죽겠다는데 잠깐 길가에 차 좀 세워보라고 그랬더니 저는 교통 질서를 준수합니다. 야, 오줌보 터지게 생겼다. 네가 지금 딱지 좀 끊고 좀 잠깐 차까지 좀 세워보라고. 근데 문재인 5년 동안 죄송합니다. 그냥 가. 휴게소 가기 전에 아주 사람이 돌아보려고 한 거죠? 그 어떻게, 야, 좀 바꾸자, 바꿔. 쟤는 너무 순하고 착해갖고 안 되겠다. 비유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운전수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신호등이 문제다. 왜 우리나라 교통 신호등은 좌회전 없고 계속 우회전이냐? 누가 운전해도 차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 그 얘기죠? 왼쪽으로 하려면 너 빨갱이냐? 너 그러려면 평양 가. 아니, 나 서울 간다고.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 그 얘기가 마치려고. 사실은 그 2교시도 있고 다음번에 또 이제 마지막 이제 3교시까지 있을 건데 지금 이 얘기는 사실 금방 할 일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이렇습니다. 심란하시죠? 근데 심란하시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당연히 자 치료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사실 결론이에요. 그럼 치료 방법이 뭡니까?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대신에 70년 동안 고질병을 알아가지고 이걸 고치려고 하면 단기간에는 안 되고요. 그렇지. 두 번째는 지금까지 역대 의정들은 다 내가 대통령 되면 낫게 하겠다. 어떻게? 진통을 없애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진통제, 소염제를 센 거 쓰면 신약이 나오는데 센 거다. 이걸 먹으면 진통이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 의사님? 디스크가 휘어가지고요. 이건 진통제 쓸 일이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수술하면 언제 나와요? 마취도 해야 되고요. 마취하려면 각서 써야 돼요. 전신 마취하려면 의료사고 나도 책임 안 묻겠습니다. 각서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출혈도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한 3개월 입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 내일 출근해야 된디요. 그럼 어떻게 돼? 생각 좀 해보고. 그러면 환자분이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죠. 자녀들과 같이 얘기해 보시고. 이거의 현실은. 출혈도 있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퇴원한 이후에도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계속 통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너무 힘든 과정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혹시 뭔 좋은 주사 없어요? 주사, 누구는 보니까 주사 맞으니까 한 달 동안 괜찮다고 해요. 있어요, 실제로. 뼈 주사를 맞으면 한 달 정도는 진통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뭘까요? 계속 센 약을 계속 써가는 거예요. 허리는 썩어 문드러지는데 다만 통증을 못 느낄 뿐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 문제는 뭐라고?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어머니가 힘드시면 아버님 힘드시면 자녀도 힘듭니다. 뭘까요? 여러분 자신이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걸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하고 계속 일 다니겠다 그러면 걱정이 태산이라는 거예요. 이거죠? 그러면 길게 보시고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얘기 듣고 나면 저렇게 되면 참 좋긴 하겠는데 저 과정이 험난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문제는 우리 선택이에요. 노선이 뭐라고?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실 거냐? 그럼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가령 이론적으로 그게 맞다는 걸 알겠습니다. 가령 직업의학과, 산업의학과 그 의사 선생님들이 직업병 진단하고 판정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제일 큰 애로사항과 고충이 뭔지 아세요? 그 자세로 그 일을 계속하게 되면 폐가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안 하면요. 우리 집안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이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건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고충이에요.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쓰는 근육 계속 써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힘듭니다. 근데 우리 판단은 뭐예요? 내가 이거 말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나도 선택을 해보겠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도 환자 입장에도 그게 100번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인 선택으로는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자고. 그게 뭔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되 이렇게 돼요. 노선이 뭐겠냐? 그렇지. 균형 좋잖아요? 밸런스.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어. 그걸 안미경중이라고 그래. 사자성어가 아니고. 자기 공자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현실의 정책을 제시해. 그런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돼? 미국이 중국이 이제 자기를 추월하려고 하니까 견제를 해. 너 쟤랑 놀지 마 이런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은 저게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어. 어떻게 해? 박정희를 왜 망했어요? 미국 일부만 쳐다보고 압축 근대화를 했는데 20년 만에 이게 아작이 난 거예요. 전두환 이후에 노태우돼서 경기가 호황이었어요. 왜? 그때 마침 사회주의가 해체돼가지고 중국, 러시아하고 수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마무시한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예요. 자본주의는 물건을 못 만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안 팔려서 문제예요. 중국, 러시아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니까 공장을 풀 가동해도 물건을 못 팔아서 난린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돌려도 돼. 그렇게 30년 동안 우리가 세계 12등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중국, 러시아가 사회주의였어. 사회주의는 특징이 뭐냐? 중공업은 센데 경공업, 소비재가 겁나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강점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발이고 볼펜이고 우산이고 막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그랬죠? 지난 3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뭐가 살린 거야. 문제는 미국이 이제 야 중국하고 놀지 마 이런다는 거야. 저렇게 하다가 중국이 어떻게 돼? 중국도 계속 자본을 계속 축적해. 인구가 14억이요. 어떻게 됐어? 세계 2등이 된 거예요. 2등이 됐어. 근데 우리는 지금도 중국을 우습게 알아요. 어떻게? 볼펜스도 안 나오는 중국산이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지구의 대부분 나라들은 중국이 세계 2등이라고 알고 있어. 과학기술도 경제도 2등이야. 이게 객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중국을 우습게 알아요. 우리나라 소비재 시장을 중국 시장이 다 장악하고, 중국 제품이 장악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생각해? 에이, 저거는 우리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지. 중국은 다 저런 급 애들이 아니에요. 전기차 1등, 5G 특허 세계 1등이 중국이에요. 인구가 14억이야. 응? 우리의 14배, 14배.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14개나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중국을 이기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14억 중에 뽑은 놈하고 5천 명을 뽑았는데 우리가 판판 이겨. 근데 오늘 어떻게 생각해? 중국한테 치면은 김풍왕 못 들은 분위기야. 어떻게 중국한테 치냐요. 사람들이 아시안 게임 때 제일 감동받은 거예요. 안세영이야. 배드민턴 했는데 세상에 중국 선수가 세계 1, 2를 다투는데 자기 고향이래. 고향에서 했는데 어떻게 했어? 아니 이긴 거예요. 응원 소리 들어보세요. 압도적이에요. 근데 무릎이 찢어지도록 1등을 하잖아. 그러면 와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무릎이 찢어질 정도 그만해야지. 건강하자고 운동을 하지. 내 맘 망가뜨리고 뭔 운동을 하냐고. 부모는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내가 대한민국에 국기가 걸려야지. 뭘까? 중국한테 지면 존심 상한다. 져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생각 안 해. 어떻게 생각해? 통쾌하다, 멋지다, 안세영 화이팅 이러고 있죠. 그냥 스포츠 경제 져도 돼요. 어쨌든 뭐라고 했다고 이랬어. 문제는 우리가 이제 30년 만에 새로운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선택지는 굉장히 널려 있어요. 어떻게 널려 있어? 미국이 중국하고 안 논대. 그럼 이건 우리한테 뭐예요? 미국이 팔던 걸 우리가 더 팔면 되겠네? 그래요, 안 그래? 미국이 안 판대. 그럼 어떻게 해? 내가 팔면 되겠니?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형님 안 파세요? 저는 단절, 손절입니다. 미국이 안 판대 그랬더니 그러면 저는 아예 단절이죠, 걔랑은. 바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나라 어떻게 생각해? 야, 한국도 안 한대. 그럼 어떻게 해? 다른 나라는 얼씨구나 하고 있죠. 어떻게 해? 일본도, 야, 한국이 안 한댄다. 그게 일본이 반도체 산업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못하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일본, 드디어 우리도 해보자. 이러고 있죠? 일본은 탈중국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왜 해, 그걸? 왜 하냐고. 메모리 반도체 75%가 대한민국산이에요. 삼성이 50%, 하이닉스가 25%. 이거 돼 있어. 그럼 다른 나라는? 야, 미국이 드디어 한국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는? 드디어 이제 블루오션이 열린 거야. 쟤들은 투자 못하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대량 투자를 해가지고 대만, 일본은 지금 기회다. 아니, 미국이 안 논다고 그러잖아. 어떻게 생각해?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돌아서서는. 그럼 우리 걸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이 규제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열받아 죽겠는데 한국이 우리 것도 괜찮은데 야, 너 팔아도 되겠냐? 괜찮지. 아, 이렇게 해야지. 중국이 야, 미국이 안 판다는 너는 팔 생각이 없냐? 그러니까 나는 너랑 안 놀아. 너랑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제일 어이없는 나라거든. 한국에 너 왜 그러니 이런 거야. 너 왜 그래? 지난 30년 동안 우리 덕분에 네가 그래놓고 인제 와서 아니 참 보세요. 윤석열 정권 아니야. 어떻게? 우리는 일본, 미국과 한편 먹는다. 근데 일본 아니 미국도 교육량이 사상 작년에 늘었대. 우리만 개판이래. 어떻게 돼? 세계는 흐름이 다 동맹이 아니고 탈동맹인데 이제 우리만 같이 동맹이래. 그러니까 왜 이러니 도대체? 뭐야? 아니 중이라도 가면 좋지 않아요?
뭐가 뭔지 모를 때는 아 다수가 이쪽인가 보다. 이쪽이 수정이 낫지. 혼자 왜 후진을 하냐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야? 그냥 차라리 중립 기한을 놓고 있어라. 일단 이런 거예요. 왜 너 혼자 후진을 하니 갑자기. 그렇죠? 문재인이 잘했다가 아니라 후진을 하지 말고 그냥 중국어 그냥 잘 논다 그래.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왜? 중국이 좋다고 아니라 아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문제는 왜 이게 좋고 나쁘고 가치가 문제 아세요? 너 좋고 너 나쁘다요. 고객이 다 똑같지. 고객을 다 똑같이 대해야지. 고객을 차별하면 돼요? 차별하면 되냐고. 그걸 차별이라 그래요. 왜 차별을 하냐고. 그래서 사실은 황당히 그거예요. 미국, 일본한테는 중국이 상대국이에요. 왜? 일본 3등 뭐라고? 중국 2등, 미국 1등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2등을 제껴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2등을 눌러야 되는데 우리는 12등이라고 우리가 왜 중국하고 처리해야 되냐고.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 북은 미국한테 그렇다 하죠. 우리는 중국은 제일 무역국이고 우리한테 제일 최대 고객이고 북은 어떻게든지 서로 화해하고 뭐 교류하고 살아야 되지 우리가 왜 왼수를 져야 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욱이나 우리나라는 세계 지도를 보면요 유럽하고 아시아가 붙어 있어요. 바다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라시아 이 동쪽 끝이에요. 섬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왜 유라시아의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고 유라시아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인데 왜 제일 큰 나라하고 제일 인구 많은 나라하고 척지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희한한 나라예요. 왜? 가까운 이웃하고는 제일 사이가 안 좋고 맨 나무 동네 가서 논대. 가까운 데는 어디 사이가 북하고 제일 사이가 안 좋고 중국하고 두 번째고 일본이 세 번째고 러시아가 네 번째야. 제일 친한 데가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이래.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가야 돼. 유럽은 유럽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렇죠? 여유 될 때 여행이나 가는 거지. 아니 그런 것도 있어.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대부분 먹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정도지. 아니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봐. 아니 이분은 그래 여기 아파트 A 단지에 사는데 아파트 단지 주민들하고는 다 척졌는데 갑자기 어디세요? 성남이지? 성남 사람은 다 척졌는데 성남 지부하고는 다 조합원은 사이가 안 좋은데 의정부 조합원은 그렇게 사이가 좋대. 그럼 사람들이 야 너 의정부 봐라. 왜 성남에 앉아고 네 성남은 조합원 욕이나 하고 지회장 욕이나 하고 지부장 문제 많다 그래놓고 그러고 나서 네 의정부가 좋다 나는 양주가 좋다 뭐라 그래. 이사 가라 제발. 이게 뭔 짓이요. 아 이게 상식도 납득이 돼요? 이웃하고 친해야지 왜 이웃하고는 왼수인데 멀리 있는 나라하고는 나는 의정부가 너무 좋아. 동두천 진짜 나는 진짜 가평도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가 너 이사 가라 제발.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그렇다는 거야. 나하고 뜻이 맞춰서 사이를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해관계를 서로 존중하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왜? 마음에 안 들어도 아니 내 편이 아니라도 조합원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반갑습니다 이래야지. 나는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고 내 편이 아니야. 조합비 내고 안 내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찍은 놈은 내 편이고 난 저쪽은 아니라고 봐. 그럼 이게 분란의 대상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집행부를 하게 되면 조합원이 너무 힘들어요. 왜? 너 쟤랑 놀지 마. 내가 지금 노안부장인데 쟤랑 놀지 마. 그럼 노조가 어떻게 되겠어? 아니 같은 조합원끼리 야 너는 쟤랑 친하냐? 아니 친한 건 아닌데요. 같은 조합원끼리 왜 싸워야 돼요? 놀지 말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다음번에 나하고 노안부장 경선하게 생겼어. 근데 쟤는 눌러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그냥 조합원이 선택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우리는 한 번 더 동맹을 따라 생각해. 지금은 동맹의 시대가 아니고 이미 탈이념의 시대고 다 북이 우선으로 움직이는구나. 이스라엘도 사우디도 다 그러고 있대. 세계 유일하게 우리만 거의 십자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나는 모태신앙이다. 왜? 날 때부터 한미동맹이고 지금도 한미동맹이다.
죽을 때까지 한미동맹이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냥 미국 가서 사세요. 그냥 우리끼리 잘 알아서 할게.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게요? 한미일 가치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본은 우리한테 사과한 적이 있는데 내가 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중립이죠. 왜? 북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으면 우리는 얻을 것밖에 없어요. 잃을 게 뭐가 있어요? 북하고 사이가 좋으면 중국이 쳐들어와요? 사이가 안 좋을 때 문제지 사이가 좋은데 왜 쳐들어오냐고. 지금 답답한 게 그거죠. 저 새끼 우리 쳐들어올 거예요.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한 적도 없고요. 또 중국이 쳐들어오니까 답도 없어요. 중국이 세계 2위인데 어떻게 이기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래야 되냐 하시고, 그래서 이제 참고로 대안이 있냐 그 얘기죠. 다른 나라도 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 우리나라하고 겁나 비슷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고 중국의 속국으로 조공을 같이 왔는데 제일 자존심 센 나라가 북하고 베트남이에요. 독립운동을 계속 끈질기게 했고 중국이 끝내 정복을 못하고 편입을 못한 나라가 베트남하고 한국이에요. 그래서 겁나 존심이 센데 베트남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동맹이 없어요. 제일 높은 외교 관계를 그냥 전략적 동반관계, 이 나라가 맺고 있는 나라가 5개인데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도 베트남하고 3위 교역국이에요. 근데 베트남 특징이 뭐냐면 원칙이 돼 있어요. 우리는 4가지를 안 한다. 1. 우리는 군사동맹 안 한다. 한미동맹 안 한다. 2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느 나라를 반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편 서지 않는다. 뭘까? 미국 편들기 위해서 중국 편을 든다든가 중국 편들기 위해서 나는 미국 편 든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이거 상식적인 얘기예요. 내가 노안 부장님을 좋아하지만 노안 부장님을 좋아하기 위해서 김영찬 부회장을 싫어한다든가 이러지 않다는 거야. 왜? 이 관계가 독립적인데 이게 뭘까요? 진짜 이분법적 논리. 이분법이 뭐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세상에 선택지가 엄마, 아빠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둘 다 싫어도 있어요. 왜 선택이 2개밖에 없냐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는 아니에요. 아빠구나, 아빠도 아니에요. 그럼 넌 뭔데, 임마? 그러니까 2 나라가 있는데 너 이 나라가 좋아, 저 나라가 둘 다 좋은데 아니 어느 나라가 좋냐고. 둘 다 좋은데? 아, 이 새끼 웃긴 놈이네. 대한민국이 딱 그런 게 너 엄마 중국이 좋아, 미국이 좋아? 둘 다 좋은데? 편을 확실히 택해보라고. 내가 왜 편을 택해야 돼요? 그냥 둘 다 좋은데? 미국은 이게 좋고요, 중국이 이게 좋아요. 그 사실은 둘 다 싫은 것도 있어요. 미국은 이런 게 싫고 중국은 이게 싫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는 이런 점이 좋고요. 엄마는 이런 점이 좋다고 해요. 아빠는 이런 점이 나쁘고 엄마는 이런 점이 나쁩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야? 두 사람 편이죠. 아니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어느 쪽으로 가겠냐고. 또 뭐라고? 아니 왜 엄마 편 아빠 편을 가냐. 나는 그냥 내가 살 거다. 2분이 그런 선택하면 난 존중하고 나는 내 삶을 살지. 야 엄마 아빠 편이야 엄마 편이야. 너 아빠 편 아니냐? 아니에요. 그럼 엄마 편이 아닌데? 그럼 넌 뭔데? 그럼 제 편이죠. 2분이 그런 선택을 하시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다. 이게 정상적이지.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제가 어려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 붙잡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만 아니면 내가 헤어졌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를 위해서 헤어져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무슨 볼모야? 내가 볼모냐고. 아버지도 나를 붙잡고 어쨌든 나는 너를 믿는다. 뭘 믿어? 둘이 싫으면 헤어지세요. 왜? 내가 왜 거기서 끼어갖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제발 나를 위해서 이혼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무슨 10대 이게 뭔 가장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고 내가 너만 아니면 너가 아버지랑 진작 헤어졌다요. 아버지는 내가 너만 믿고 산다요. 둘이 좋아서 나를 나눴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둘이 살라고 했어? 내가 둘이 묶어준 거야? 내가 중매한 거야?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3번째가 베트남 영토에 외국 군대를 두거나 다른 나라에 맞서기 위해서 베트남 이용하는 걸 난 거부한다. 3번째, 국제관계는 그래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이게 베트남의 정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든이 와도 우리는 이렇다. 야 우리 편 들어. 나는 미국 편을 들기 위해서 중국이 반대하는 거. 중국을 갔더니 중국이 너 우리 편이지?
나는 중국 표를 든다고 미국을 반대하지 않는다. 왜? 중국하고도 전략적 동방은 장악이고 미국하고도 그렇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 그럼 우리도 한미동맹도 한중 동맹도 하면 되겠네? 그 얘기죠. 한미 FTA도 한중 FTA도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너 나를 친구라 생각하지? 친구야. 그럼 나오는 한미에서 동맹 친구야. 너 근데 김영찬하고는 친구인데 그랬더니 너 확실하게 편을 갈라봐라. 어느 편이? 둘 다 친구인데. 그럼 우린 저 새끼 야리꾸리하네. 이걸 뭐라고? 회색이라 그래. 색깔이 분명하지 않고. 그게 왜 회색이야? 내 색깔이지? 그게 내 색깔이 왜 회색이냐고. 그럼 하늘이 맨 파란색이야? 흐린 날은 회색이고요. 밤에는 까매요. 왜 크레파스에 하늘색이 있냐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우리 어려서는 색연필에 크레파스에 뭐가 있었어? 하늘색이 있었다니까? 심지어는 살색도 있었어요. 아이보리가 왜 살색이야? 까만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지. 이 얘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이라면 그렇구나. 피부가 다를 수도 있고 하늘이 비 오는 날은 까만데 막 까맣게 칠하고 있으면 너 생각이 왜 어둡냐? 하늘이 파래야지. 밤인데요? 일단 파랗게 그리고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렇죠? 저는 밤이 좋아요. 얘가 이상하네. 밤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럼 뭐랑 똑같아요? 짜장면이 좋아, 우동이 좋아. 그건 취향의 문제지. 야, 우동이 음식이냐? 아니, 그러면 짜장면은 음식이, 이거 우리가 왜 싸워야 돼? 부어 먹건 찍어 먹건 알아서 드세요. 그게 무슨 하나뿐인 진리냐고. 부어 먹은 사람 부어 드시고, 그럼 부먹, 찍먹,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나는 탕수육이 싫어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렇잖아요? 나는 기름기 싫어요. 그렇죠? 저는 비건이에요. 그렇구나. 비건들에게 부먹, 찍먹이 관심사가 돼요? 아무 관심사 없어. 아시겠죠? 뭔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저러고 있으면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야지. 나는 그리스 편, 터키는 아니라고 봐. 네가 왜 흥분하냐고. 그렇죠? 네. 그게 가치예요, 가치. 나는 한미숙 편. 죽으나 사나. 그럼 뭘까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베트남에 저런 이유가 있어요. 베트남 최대 수출지이고 무역 돈 제일 많이 벌어준 나라가 미국인데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에요.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중국은 무역 적자긴 한데 최대 교역국. 미국이 제일 돈 많이 벌어도 한국이 3위예요. 이게 다 전략적 동맹관계예요. 근데 일본하고는 안 해. 왜? 일본 놈들은 반성을 안 했거든. 베트남이 그렇게 존심이 있는 나라예요. 일본 애들은 일본이 2차 대전 때 침략을 했는데 반성을 안 했대. 그래서 정부 위안부가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인정을 안 한대. 그래서 베트남이 안 한대. 멋지다. 멋진 나라예요. 굉장히 존심이 센 나라예요. 뭘까? GDP는 우리가 떨어져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네. 이게 그렇죠. 여러분 노조를 한 이유가 뭐야? 가오야 가오. 가오라. 그래서 베트남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는 정말 비슷한데 근데 왜 이전에 조공을 바쳤는데 지금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최대 교역국인데 또 미국한테는 우리나라나 베트남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왜? 중국을 포위하려고 그러면 이쪽은 우기고 이쪽은 베트남이 최고예요. 여기랑 친해요. 뭘까? 중국도 우리하고 친하고 싶지만 미국도 우리가 절대로 필요해요. 그럼 뭐야? 우리 몸값을 지금 한참 올릴 때야. 이 팀도 나를 오라 그러고 저 팀도 오라 그러면 근데 거기다 대놓고 나는 무조건 이 편입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랬어? 아빠 생각 좀 다시 해보면 안 돼? 나는 죽으나 사나 이 팀이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 그 팀 택해하고 지금 살림이 힘든데 생각 좀 바꾸면 안 될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어떻게 외교 정책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다? 그 결과가 베트남은 미국도 가고 바이든도 가고 그냥 어떻게든지 친해보자. 중국도 친해보자 이러고 있는데 베트남 뭔가 이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천하의 바보가 돼가지고 왜? 안 만나죠? 왜? 우리는 대통령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누구 만나면 돼? 미국만 만나면 돼.
미국만 만나면 된다고. 네, 회장님만 만나면 쟤는 바지 사장인 거야. 근데 바지 사장인데 지가 오는 걸로 하고 정말 충직한 회장님의 똘마니로 돼 있으면 만날 필요가 없지. 중국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인감을 갖고 와라 그럴 거 아니야? 인감이 없대. 이거 뭘까? 한국하고는 실무 교섭을 하는 거고, 노조 전문용어로 치면 교섭은 누구랑 해야 돼? 교육과랑 해야 되죠? 기획실장 죽으라고 만나면 아무 권한이 없으면 만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부장이 갔는데 기획실장이 나왔어. 근데 아무 권한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만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돼? 교육과랑 만나야지. 그래서 천막 치고 항의하다가 잡혀간 거 아니야? 최진선 지부장이? 그 얘기예요. 왜 교육실장이 천막을 쳤냐고. 실장 만나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러니까 교육감 나와라 이랬더니 잡혀간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권한 있는 사람 나와야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할 거냐? 자,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저러고 있는데 이건 금방 끝난 일이 아니고요. 왜 1, 2등이 금방 안 바뀌어? 1등도 절대 1등 안 놓치려고 2등도 어떻게든지 1등을 해보려니까 장기적으로 하는데 어느 한쪽 편드는 것은 천하의 바보행위다. 아무도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러고 있냐 바보야.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 자꾸 이제 신냉전은 뭐냐면 서로 상대방을 때려잡겠다. 신냉전이 아니다. 이거 뭐라고? 1, 2등이 서로 1등 먹으려고 밑으로 거래는 죽어라고 하고 있으면 겉으로는 저 새끼 나쁜 놈 쟤랑 안 놀아 이러고 있는 건데 둘이는 장사를 훨씬 많이 교육이 1등인데 사상 최고래. 뭐라고? 겉으로는 막 싸운 것처럼 보여. 근데 속으로는 이미 거래는 아니 역대 최고래요. 최고. 아셨죠? 근데 그 것만 보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구나. 야 사이가 안 좋은데 자식 7이 있냐? 이 얘기예요.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저러지? 그것만 보고 와 정말 앙숙이구만. 그럼 이런 때 우리가 한편을 드려야지.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가치 얘기는 무슨 뭐예요? 아니 자유시장을 강조하는데 왜 자유시장이면 알아서 맡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가 왜 관여를 해갖고 야 중국어 놓지 마. 이거는 관치지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맞잖아. 자유를 절대 가치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당도 자유롭게 공천해야 되는데 공천을 지가 다 해. 당대표 너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얘가 해. 그게 뭔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이거고 이게 현재 국제적 수혜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핵심이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우리는 안보가 위협받으면 답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절대 가치 뭘까? 평화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한반도 동북아 편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피동맹이구나 이게. 왜? 저게 대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는 절대적이에요. 왜? 안 그러면 안보 리스크가 너무 커져. 중국 안 돌겠다. 북 누구는 가만 안 둔다고. 어떻게 돼? 그러면 안보 리스크가 뭐예요? 국방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한테 쓸 돈이 없어. 국방 예산을 많이 써버리면 뭐가 문제라고. 우리한테 쓸 교육부 예산이 줄어요. 그래서 딱 이런 거 이게 마지막 선거예요. 자, 선생님 참 좋은 얘기 많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걱정이죠? 왜? 미국이 달러 빼면 어떡해? 그게 걱정이죠? 응? 미국이 삼성전자 주식 다 팔면 어떡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뭘까요? 달러를 미국만 갖고 있냐? 삼성전자 주식 사겠다는 달러 가진 나라에 합류를 안 하고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겠냐? 중국 같으면 삼성을 얼른 먹으려고 그러지. 우리나라 기업이 팔리면 어디 팔려? 다 중국이 사요. 금호타이어 누구 거요? 중국 거요. 더블스타가 중국 회사예요. 광주의 금호타이어가 우리나라 타이어 업계 2위예요. 한국타이어 1위, 금타 2위, 넥센타이어 3위인데 2위 기업의 오너가 누구예요? 금호가 아니라 중국이에요. 더블스타예요. 뭔 얘기예요? 삼성전자 판다 그러면 미국이 판다 그러면 회사 망할까? 망하겠냐고. 무슨 뜻이에요? 선택지가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2등이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매력 있는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해? 미국이 안 논다 그러면 그래 내가 할게.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뭘까?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은 튀르키예죠. 터키가 이런 나라예요. 이게 유럽하고 아시아 중간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인구가 8천만인데 여기가 중동이고 얘가 옛날 소련이고 이거 유럽이에요. 터키가 엄청나게 커. 그래서 여기는 유럽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터키가 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 말고는 여기 인구가 8천만이에요. 나머지 나라는 다 아이슬란드 인구 30만, 벨기에 700만, 그리스 1000만, 다 조그만, 우리나라 굉장히 큰 나라예요. 땅이 좁아서 그렇지. 대신에 인구 밀도가 높겠죠. 어쨌든 터키가 어떤 나라냐면 미국 트럼프가 당시 터키를 경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왜? 터키가 여기가 미국 공군 기지가 있어요. 핵도 배치해놨고 왜? 중동에 출격하려면 여기가 다 안전방이 여기다 미국 기지가 있어. 그래서 미국하고 군사 동맹인데 터키가 러시아산 SS-401을 사겠다는 거야. 대공 미사일을. 터키 얘기는 이게 가성비가 너무 좋아. 스텔스 기도 떨어뜨린대. 저걸 살라고 할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새끼 봐라. 이거 저쪽하고 편먹겠다고? 그 트럼프 때 2018년인데 경제 제재를 합니다. 달러를 빼요. 어떡할까? 리라고 폭락을 해. 터키산 알루미늄 철강을 미국이 제일 많이 주는 관세를 200%씩 매겨요.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나지. 60년 됐어. 군사동맹한 지. 어떻게 돼? 터키가 기로에 서게 돼. 우리랑 비슷해. 미국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 터키가 GDP가 세계 한 15위쯤 돼요. 우리가 12위쯤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렇게 대처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트럼프가 보고를 했더니 이건 경제 쿠데타다. 왜? 정권을 2015년에 군사투태를 하려고 했는데 쿠데타가 엎어졌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3년 만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달러가 있다면 우리에게 여기가 이슬람 국가예요. 우리는 알라가 있다. 두 번째는 누구한테 아이폰이 있다면 우리한테는 갤럭시가 있다. 무슨 뜻일까요? 선택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버팁니다. 6개월을 버텨요. 어떡할까요? 최후에는 동맹은 너만 맺는 게 아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차지가면 러시아와 동맹할 수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터키가 만일 러시아랑 친해버리면 미국은 중동 정책이 끝나고 유럽도 대재앙인 거예요. 왜 재앙이라고 하세요? 미국이 제재를 하는데 유럽연합이 제재에 동참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여기에 300만 명의 중동과 아프리카 넘은 난민이 여기 있어요. 유럽을 가려면 배 타고 가다가 배 사고 나잖아요? 전복돼 죽고 300만 명의 난민을 튀르키예가 난민촌을 허용해서 유럽이 유지비 줘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튀르키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유럽연합이 미국 편을 들면 내가 국경을 개방하겠다. 국경을 개방하면 300만 명의 유럽 땅을 넘어가게 돼. 유럽은 대재앙입니다. 유럽은 다 여권이 필요 없어요. 단일 생활권이야.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고. 쉽게 말하면 우리 건설 현장을 치면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데 이주 노동자가 몇백만이 올라가고 어떻게 돼? 재앙이에요. 그게 재앙이라고.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미국 눈치를 보되 튀르키예 제재를 안 해요.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 6개월 버텼어요. 핵심이 뭐라고? 핵심이 뭐라고?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 국내에 반면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합심하냐고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6개월만 버티면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2위권인데 만일 우리가 한 1년 정도 겪게 된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재앙이에요. 왜? 우리가 공급의 75%를 해. 근데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역사가 그 위치나 영향력이 그냥 저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70년 전에. 지금은 대한민국이 대부분 어떻게 된다고? 반도체 공급 사실 다 끊겨요. 그럼 어떻게 돼? 난리가 나죠. 뭐 AI고 나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쉽게 말하면. 아시겠어요? 뭐라고? 미국이 달러를 빼면 어떻지? 그게 사실은 불안 마케팅이야. 아닌 말로. 그럼 뺄려면 빼봐라. 6개월만 버티면 네가 깨갱일걸? 그 다음에 6개월도 되기 전에 달러가 더 많이 들어올 거다. 왜? 서로 살라고 했어. 서로 살라고 했어. 아니 우리는 살 돈이 없어. 돈 많은 애들이 많다고. 달러 가진 나들이 얼마나 많냐고. 어떻게 그게 뭐예요? 삼성전자가 매물을 하고 누가 사겠다고. 서로 살라고
난리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돈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쩌겠어요? 회장님이 나 사업 안 해. 그러면 그래 아싸 내가 사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50%를 공급해요. 이게 뭐라고? 이게 우리를 그렇게 쉽게 건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핵심이 뭐라고? 핵심이 뭐라고? 이런 거예요. 정책 단결이에요. 선택지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저런 단합이 태견이 얘기해 본 거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럼 조합원이 전부 그건 맞다고 봐. 이런 건데 왜 안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어? 열심히 싸워가지고 비정규직 안 된다 그랬더니 이러다 국가 부도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 바로 접었어. 국가 부도난다. 어떻게 해? 비정규직 받아야지. 저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못하고. 그럼 네 일자리 지키자고. 나라가 망해도 좋아? 아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깨갱한 거예요. 전문 용어로. 회장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국가 망한다. 그럼 뭔 얘기해? 회사로 치면 학교로 치면 학교 문 닫는다. 처음 회전하려고 갑자기 잘리게 생겼어. 나라가 망한대. 회사가 망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아니지. 이거예요. 뭐라고? 나 회사 팔겠다. 안 해. 그러면 너 아니면 살 사람 없을 줄 아냐?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 네가 이 사업체를 정리하면 그럼 너는 이런 거예요. 네가 이 사업체를 해갖고 지금 떼돈을 보내놓고 지가 안 한다고? 진짜 네가 안 할 것 같아? 네가 안 하면 딴 놈이 하겠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한 번도 한미동맹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 떠난 세상을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칩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거였어. 망하게 될 뻔했는데 지켜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은혜를 갚아야 된다. 위정자들은 그게 뿌리가 너무 깊어. 윤 대통령도 너무 뿌리가 깊은 사람이에요. 민주화 이후 세대는 그나마 저건 맞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뭘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노조가 없을 때는 노조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된 상태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은 우리가 십몇 년 해봐서 알아. 노조라는 걸 만들면 근데 처음 노조를 시작하는 야 너도 좀 노조를 만들어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지. 처음에는 머리 깎고 단식하고 삼보일배하고 농성하는데 나중에 가면 야 거의 다 되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처음 해본 사람들은 그러다 잘리면 어떡해? 그거 잘릴 수도 있어. 잘려도 언젠가 복직돼. 그럼 잘리는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동지들이 다 있어.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될까요? 겁나죠. 두렵죠. 왜? 새로운 삶이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유교국가로 1000년을 살았어요. 유교국가 1000년을 살았어. 비혼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국가에서는 금기예요. 비혼은. 근데 지금은 비혼은 여러 선택 중에 하나예요. 명절 때마다 언제 결혼하냐 안 그래요. 결혼한다고 할까봐 겁나. 왜? 방부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는 언제 결혼하냐 언제 해놨냐. 지금은 잘 살고 있지. 근데 남자 데리고 온다고 걔는 뭐하냐? 혹시라도 내가 또 가정이 덜컥해요. 두 번째는 제가 100일인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나 네 애 못 봐준다. 왜? 내 연골이 중요해. 네가 나 부양 못 할 거잖아. 그럼 얘가 그래. 나도 엄마한테 그렇게 안 할 거다. 근데 다 이런 옛날 같은 거예요. 비혼은 상상이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 비혼도 선택이다.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좋아. 저 애 안 낳아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옛날 같으면 결혼은 소방 맞을 년이 없네. 이랬어. 700년 동안. 뭐라고요? 비동맹이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어. 70년 동안 동맹했어. 비동맹을 하자고? 처음 들으면 겁도 나고 선택이 어려운데 뭐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환자한테. 환자분, 다 이렇게 해서 튀르키예 나라도 베트남도 이렇게 해서 수술해가지고 잘 나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건강하고 그분은 너무 좋다 그럽니다. 약으로 괜히 30년 버티다가 진작 선생님 만나고 수술했더라면 이렇게 개운하고 허리가 가뿐한데 괜히 그놈의 대안 치료하고 궁침 맞고 약 처먹은다고 돈만 갖다 바치고 몸만 고생했다 이러죠?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베트남 환자는 이렇게 했고요. 튀르키예도 있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6개월만 잘 참으시면 지금까지 고통 끝 행복 시작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죠? 예. 시작 시간 많이 20분 늦게 늦었는데 여러분 점심시간이 별로 막 남지 않아서 그렇게 할 텐데요. 혹시 그래도 질문하실 분? 뭐 사실은 뭐 아니 그럼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혹시 안 되면 어떡해요? 혹시 뭐 수술 실패한 사례는 없나? 있어요. 실패한 사례도 있다고. 저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왜? 세상에 100과 0은 없어요. 그리스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실패한 사례예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다. 4년 만에 그리스는 손들었다. 그런 사례가 있죠. 우리는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거죠. 핵심이 뭘까요? 우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하자고 하면 할까? 그러면 아니라고 봐. 왜? 우리야 하지만 하겠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 촛불항쟁 할 때 봐라 다 하지 않냐. 그게 항상 결론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내가 조합원과 우리 시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미래를 낙관하게 되고, 믿음이 약하면 미래를 피곤하게 돼요.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래 여러분은 학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딴 데는요? 이러실 텐데 항상 시작은 미약했어요. 끝내는 창대하리라 다 써 있어요. 왜? 지금 민주노총이 전체 우리 노동자의 조직률 7%예요. 나머지 7%는 어용학노총이고 86%는 노조가 없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아, 노조를 키워야 되는구나. 노조를 더 키워야 되는구나. 이게 사실은 관건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노조가 압도적 다수가 되면,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노조가 50% 이상이 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아, 노조가 힘이 커져야 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간부를 하고 실천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이 돌아가려고 하면 그래 집안을 헌신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집 화장실은 정말 깨끗하고 반짝반짝하고 거실도 정말 반질반질해요. 죄송합니다. 이쪽은 화장실이 깨끗한 집구석이 돼지우리예요.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분양받아서 이사 들어갔어. 이 집 화장실은 반짝반짝하고 거실이 정말 정갈해요. 여기는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인지 가정집인지 집구석은 그냥 길만 나 있어요. 이렇게. 물건이 싸. 차이가 뭐예요? 이 집은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한 거예요. 네.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원래 깨끗이 썼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청소를 누군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는 청소해야 된다는 말만 하지 청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저기는 깨끗한데 우리는 왜 이러냐. 그 시간에 청소를 하세요. 그러면 깨끗해져요. 그게 누굴까요? 간부예요. 그게 간부라고. 그게 간부라고. 간부가 있어야 노조가 돌아가는 거예요. 노조를 만든 사람도 간부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간부 아카데미 하는 이유가 그러고 가요. 편해서 간부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청소를 해서 우리 집안이 깨끗해지면 그냥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어지럽지 않은데 왜 우리 화장실은 더럽냐.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아이고 나서서 청소를 해야지. 그게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무슨 복 받거나 돈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어지럽다. 현장이 어지럽다. 그럼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하고 교육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